남태평양에서 해저 화산이 폭발하면서 이 화산 폭발로 인한 해일, 쓰나미가 세계 곳곳을 강타했습니다. 지진해일 전문가인 이호준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영상을 먼저 보면서 좀 말씀을 나눌까요? 예. 이게 지금 위성 영상인데 이게 마치 핵폭발 때 보이는 버섯구름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해저에서 화산이 폭발한 건데 이렇게 보일 수도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워낙에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해면 위로 그 에너지 분출하는 부분들 실제적으로 그 미국 해양대기국 발표에 따르면은요, 이 분출 반경 260km 이상입니다. 그리고 해수면 위로 그 수증기하고 화산재, 그다음에 증기가 20km 이상 상승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화산 분출입니다. 근데 실제 이 지역 보시게 되면은요, 작년 12월 20일에도 분출이 있었거든요. 네, 충격파가 이렇게 관측이 됐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에서도 이 폭발 순간에 보면 쫙 하고 충격파가 퍼져나가는 듯한 모습이 좀 보이더라고요. 예. 저게 그러니까 기존에 봤던 일반적인 해저 화산으로 인한 쓰나미 이런 거와 좀 다른 부분인가요? 예, 요번에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이 충격파에 의해 가지고 충격파가 대기를 건드린 거죠. 공기를 건드린 부분들이 다시 공기의 움직임이 해수면을 건드린 겁니다. 거기서 모아진 작은 해일이 먼 거리,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8,000km 떨어져 있거든요. 그쪽 거리 영향을 같이 미쳤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산 폭발 자체로 인한 쓰나미가 있고, 예, 거기에 이 강한 진동으로 인한 공기 진동으로 인한 파도가 더 겹쳐졌다 이런 거군요. 예, 일반적으로 쓰나미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해저면의 지각 변동에 의해서 바닷물이 움직이는 현상을 이야기하거든요. 이번에도 화산에 의해 가지고 쓰나미가 왔다라고 인식을 처음에 했기 때문에 그 크기가 얼마쯤 될 건가? 실제 저기 일본 기상청 같은 경우 보면은요, 일본에 3m 넘는 쓰나미가 도착할 거다 예측했었는데 실제 보시게 되면 1.2m밖에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실제 그 지각 운동에 따라 가지고 쓰나미를 일으킬 만한 에너지는 안 됐고, 지금 발생한 현상은 지금 최근에 나오는 그런 이론에 따르면은 충격파가 공기를 건드렸고요. 이 공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하고 일본을 보게 되면은 화산 분출 직후에 그 기압이 약 2헥토파스칼이 올라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화산 인근에는 더 많이 이게 변동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에 따라서 화산 인근 지역에 기압이 변동이 되고요. 기압이 높아졌다는 것은 바닷물을 누르는 힘이 강화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해수면은 낮아집니다. 그러네요. 국지적으로 낮아진 그 변동이 파동을 일으키면서 멀리 8,000km 떨어져 있는 일본, 그리고 또 재밌는 얘기, 재밌지는 않겠지만 이것도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남미 페루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페루에서는 실제 1.2m 해수면 변동이 일어나가지고 두 분이 익사하셨어요. 이런 지금 굉장히 특이한 현상을 일으키는데, 이제 드리고자 하는 시사적인 부분들은 그동안은 쓰나미 그러면은 무조건 지각 변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다. 뭐 해저 지진이 있었고 화산도 있었고, 또 나아가서는 해저면에 그 랜드슬라이드라고 해서 산사태죠.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충격파에 의해 가지고 공기를 건드려서 그게 다시 기상현상으로 바뀐 거지 않습니까? 이게 해일을 일으켜서 먼 거리까지 전파됐다. 아주 특이한 현상이죠. 어떤 차이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실제 지각 운동에 따라서 쓰나미를 일으킬 만한 에너지는 안 된 겁니다. 안 된 거고, 분출하는 힘이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이런 특이한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폭발적 분출이 워낙 강하게 되니까. 예. 그런데 사실 저도 이쪽 분야 전공하기는 하지만 이런 현상을 처음 봅니다. 지금 이 일본 전문가가 지금 최근에 발표한 내용이었거든요. 왜 이 내용이 발표됐냐면은 일본에서 3m 온다고 그랬는데 1m 남짓밖에 안 와서 지금 지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나온 부분들에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 일본 기상청 역시도 쓰나미 굉장히 많은 나라지 않습니까? 이거 해석할 만한 아직까지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충격파로 인한 쓰나미. 예. 이거 관련된 것들은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지 않은 거군요. 사실 이런 현상이 규명되고 요 설명이 된 것도 전 처음 들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나와 있는 이 발표 내용이 실제와 같을지 여부도 앞으로 판명이 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굉장히 이론적으로 근거가 맞는 게, 지금 그 화산 인근 지역인 이 수도 있지 않습니까? 통가의 수도. 거기도 해일 높이가 관측된 건 1.2m밖에 안 돼요. 일반적으로 페루나 통가나 비슷하네요. 그러니까요. 일본도 1m 남짓이고 페루도 1m라는 얘기는 거의 유사한 해일이 지금 도달했다는 얘기거든요. 일반적인 쓰나미라고 그러면은
페루나 일본의 1m라고 하게 되면 이 통가에는 적어도 10m 이상의 해일이 와야 됩니다. 근데 물론 지금 통가가 이 통신 케이블이 망가져가지고요. 뉴질랜드하고 해저 케이블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파손돼서 통신이 전혀 안 돼서요. 현지 상황이 어떤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금 관측되어 있는 내용 보게 된다면 아직까지는 약 1m 남짓이기 때문에 이제 해저의 그 지각 변화 때문에 뭔가 이런 해수면 변동을 일으켰다. 아직까지는 그 내용은 조금 그렇군요. 해석이 어렵습니다. 이번에 이런 폭발적인 분출이 있었던 곳이 그러니까 브레골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환태평양 조산대 그 지역이죠. 네. 그렇다면 이 지역에서 또 한 차례 추가로 폭발적인 분출이 있을 가능성 얼마나 됩니까? 가능성이 얼마다라고 정량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통가를 비롯한 일본 굉장히 지금 관심이 고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다시 분출해가지고 또 같은 영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 더 높은 해일이 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최근 몇 달 동안 말씀하셨던 브레고리 일대에서 얼마나 지진이 발생하는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일본 남부로부터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타이완이 있고요.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인도네시아가 있고 또 파푸아뉴기니 있고 뉴질랜드 있지 않습니까? 또 오른쪽으로도 북미 남미에 거의 매일 규모 6.0 정도의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거의 매일이요? 예. 계속 지금 기상청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지진이 동시에 계속 다발한다라는 거는 통계적으로 볼 때는 언젠가는 규모 7.0의 지진이 올 수 있다는 얘기를 의미합니다. 이게 뭐 메카닉적으로 어떻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지진이라는 게 통계가 있으세요. 어떤 지역에 한 지진이 10번 6.0 지진이 10번 발생하게 되면 다음은 7이 발생을 한다. 근데 문제는 규모 7이 터졌을 적에 그게 어떤 도시에 터졌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대도시에 터지게 되면은 굉장히 큰 피해가 불가피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벤트 역시도 사실은 그런 관계에서 같이 발생한 거 아닌가. 근데 지진 이렇게 화산이- 해석할 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응력이 해소되면 일단 응력이 해소되면 거기서는 추가로 더 강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같은 지역에서는 그런데 지금 트렌드를 본다 그러면 너무 많은 지진이 여기저기서 한꺼번에 계속 브레고리 순환하면서 근처에서 다 발생하고 있어서 이렇게 순환하는 부분들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뭐 공학적이나 역학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분히 저 개인적으로 봤을 적에 최근에 굉장히 많은 지진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늘 이렇게 SNS 통해서도 제가 그런 워닝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사실은 제주도 지진도 한번 터졌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어제도 보니까 또 인도네시아 또 터졌었고 파푸아뉴기니 또 나왔고요. 또 북미 남미 계속 터지고 있어서 네. 이 부분 계속 이 학계에서도 그렇고 주목해서 지금 봐야 될 문제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럼 한반도는 지각판의 안쪽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지진에서는 안전지대라고 생각해 왔는데 네. 이런 추세를 감안하면 저희가 좀 대비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까? 이런 추세에 입각해서 대비를 한다기보다는 사실 한국에 지금 발생하는 지진 현상에 대해서는 2011년 동일본 지진 기억하실 거예요. 규모 9.0이고요. 역대 최대죠. 그 지진 한번 터지고 나서 사실상은 동아시아 일대 전체가 지각이 굉장히 많이 긴장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와중에서 2016년, 17년 우리나라 경주 포항 지진이 발생을 했었고요. 네. 그게 지금 이동해서 중국 내륙으로 쭉 이동하는 이런 단계에 있거든요. 이 긴장은 지진이라는 거는 단순간에 몇십 년 안에 풀리지가 않습니다. 수백 년 이상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계속 국가적인 차원에서 뭔가 모니터링하고 앞으로 관측도 계속 해야 되는 그런 문제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좀 더 긴장하면서 계속 지켜봐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호준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4시엔 사다건건.